안녕하세요. 혹시 봄 부추는 인삼이나 녹용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조들은 부추를 단순한 채소가 아닌 몸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약초로 여겼습니다. 고전 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기양초, 즉 기운을 북돋우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풀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백 년 전부터 약초로 인정받아온 이 부추, 오늘날 우리 건강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부추의 4가지 대표적인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현대인은 잦은 외식과 음주, 그리고 끝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돼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지방간, 만성간염, 피로 누적이 점점 잦아지게 되죠.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을 보호하고 어혈을 풀며 기운을 북돋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추가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여 해독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추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부추가 우리 간 속에 쌓인 피로 물질과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만성 피로와 간 수치 상승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부추의 간 보호 효과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바로 소화력입니다. 식사 후에 쉽게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입맛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부추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순환시켜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위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이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만나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부추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유액 분비를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까지 겸비하고 있어 위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부추에는 섬유질도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던 어르신들도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마치 위장을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속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얼음장 같고 자주 저리거나 어지러운 분들 종종 있으시죠? 이는 대부분 혈액순환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가 혈맥을 소통시키고 음혈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말초 혈관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능을 말합니다. 부추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노년기 순환기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손발저림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뚫어주는 배관공처럼 부추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도 부담 없이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천연식품으로 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력 회복 및 정력 강화입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력 저하와 무기력감입니다. 본초 강목에 부추는 양기를 일으키고 허한 것을 보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정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여성에게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부추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하는 작용을 통해 전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주며 체온을 높이고 몸의 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그네슘, 칼슘,
철분 등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기혈 순환을 통해 잠을 깊게 자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에겐 부추가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천연 비타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의 특별한 효능을 알게 됐으니 이 효능을 배가시켜줄 찰떡궁합식품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추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노화 방지와 항산화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폴라본,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고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추가 콩을 만나게 되면 체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부추의 비타민과 콩의 무기질이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켜 오래되고 약해진 세포들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 내 지방 축적을 막고 부추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할 때 동맥경화 예방과 혈압 조절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부추와 검은 콩을 함께 섭취한 군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콩은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부추와 함께 먹으면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는 찰떡궁합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는 이유를 단지 맛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찰떡궁합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단백질, 지방, 철분이 풍부한데 특히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안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이 B1이 몸에서 흡수되려면 보조작용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추의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대폭 높여줍니다. 이는 피로 해소는 물론 기억력 증진, 신경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의 지방은 장에서 흡수되기 어렵고 위에 부담을 주는데 부추는 이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 위장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부추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가 다른 육류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부추는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아주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찰떡궁합은 바나나입니다. 부추랑 바나나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이야말로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알리신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부추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신장 기능이 향상되고 소변 배출도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이 없고 부드러워 부추처럼 향이 강한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입맛도 살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식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는 이 조합이 부작용 없는 천연 치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추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고단백 식품이며 부추 또한 온열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이 만났을 때 서로 열기를 부추겨 몸속 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부추는 열을 일으키므로 열성 체질이거나 혈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추와 소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열기가 올라 속쓰림, 설사, 복통 등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며
체질적으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께는 강한 자극이 되어 위벽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같이 외부 온도가 높을 때 이 조합은 체내에 열을 더욱 쌓이게 해 두통, 가슴 답답함, 땀 과다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위장장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의 작용이 충돌하며 체내에서 기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장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추 속 알리신 성분과 꿀 속 효소가 만나 체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복부 팽만,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꿀은 당분이 높고 발효작용을 일으키기 쉬워 부추와 함께 섭취했을 때 위산과 장내 가스 생성이 과도해져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한방영양식단 연구에 따르면 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에서 위장운동 저하와 장내 유해균 증식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선 꿀을 자연의 보약이라 여기고 부추즙을 만들어 꿀을 타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과 약을 잘못 섞은 격이 될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이 조합이 절대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부추 못지않게 몸에 좋은 채소지만 이 두 가지 채소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불청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결석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염이 풍부한데 부추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면 체내에서 불용성 물질인 수산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 결석을 형성하거나 요로를 막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미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결석을 재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시금치와 부추 속 칼슘이 만나면 결석 위험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이 조합은 실제 임상적으로도 피해야 하는 금기 조합입니다. 노년층은 체내 수분이 부족하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부추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결석뿐 아니라 요통, 소변 이상, 전신 피로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혈당까지 잡아주는 마늘.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이 오히려 간을 망치고 위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마늘의 5가지 놀라운 효능부터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늘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최고의 궁합식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피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5년 국제고혈압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밥상에서 마늘 한두 쪽 챙기는 것만으로도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늘은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이 방어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63%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늘 한쪽이 감기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되는 셈이죠.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 걱정 많은 시대에는 마늘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 신장병,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하루에 한두 쪽씩 섭취한 환자들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간식 줄이고 매일 마늘 조금씩 챙기면 당뇨를 한결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나도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셨던 어르신들, 오늘부터 마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특히 유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마늘은 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유전자 복제를 막고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매일 한두 쪽 마늘이 나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죠.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13년에 진행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온몸이 가볍고 피로감도 확 줄어듭니다. 이처럼 마늘은 고혈압 예방,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암 예방, 혈관 건강 개선까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가 핀 마늘입니다. 주방 찬장 한 구석이나 마늘망 속에 익고 있던 마늘에서 껍질이 약간 말라 있거나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아까워서 껍질만 벗겨내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독소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겉만 곰팡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쪽 깊은 조직까지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마늘은 무조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마늘이 아니라 지방과 당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고소한 냄새에 한 번, 부드러운 식감에 또 한 번 먹게 되는 마늘빵.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마늘빵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마늘빵은 버터나 마가린, 설탕, 밀가루가 듬뿍 들어가고 마늘은 그저 향을 낼 정도로만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즉 이름만 마늘빵일 뿐 실상은 고지방, 고당분, 고열량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마늘빵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150에서 250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밥 한 공기 칼로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마늘빵이 작은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주 드시는 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빵이 아니라 찐 마늘이나 구운 마늘 또는 마늘 차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진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정말 많지요. 마늘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과 강한 향 때문에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가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도 위장 질환자들에게 날카로운 향신료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알리신 성분이 부드럽게 변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 꿀이나 식초에 절인 마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항균 작용, 염증 완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꿀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바로 마늘의 강한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 잘 되게 됩니다. 꿀에 마늘을 절이면 마늘 속 좋은 성분들이 꿀 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두 가지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도 꿀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마늘을 깨끗이 다듬어 꿀에 담가 두세요.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몸이 금방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꿀에 절인 마늘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두 식품의 장점이 만나 혈압, 혈당, 소화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께는 마늘 식초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식초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초산과 마늘 성분이 어우러진 아주 건강한 마늘 식초가 완성됩니다. 매일 식사 전후로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물로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마늘 식초를 장수 식초라고 부르며 꾸준히 챙겨 먹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의 연구에서도 마늘 식초를 8주간 복용한 실험군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신선한 마늘 식초 한 모금이면 입맛이 확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가 나거나
관절이 시큰거리기도 하죠. 생강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과 마늘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 몸살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은근히 끓이세요. 여기에 꿀을 살짝 타서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전통의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생강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보다 혈액순환 지표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차거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옆에 앉는 것처럼 생강과 마늘이 몸 안에서부터 온기를 돌게 만들어줍니다.